네,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주식 클래스 마감 시간입니다. 오늘 증시가 좀 미국 금리 발표하면서 약간 좀 빠지긴 했는데 가만히 놓고 보면 오늘 일정 흐름을 놓고 보면 빠진 시간 자체가 10시 이후였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또 중국의 경기 침체 이슈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이슈로 바통을 넘겨갔죠. 그래서 그 이슈를 한번 다뤄보겠고 워낙 이제 최근에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페넨트라든지 또는 웹툰이라든지 이런 관련주 좋았는데 제가 얼핏 한번 이 기업도 이쪽과 사업이 있는데 별로 안 움직였네. 덩치는 작지만은 이런 기업 하나 또 한번 기업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바로 볼까요? 그래요. 뭐 미국 금리 발표했습니다. 금리 발표했는데 사실 금리 발표하고 요동을 치었지만은 예상대로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렸고 물론 약간의 매파적인 성향을 느낄 수 있는 흐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시장을 준 흐름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자 우리나라 장 일중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일중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 자, 미국 금리 발표하고 아침에 좀 약세 출발했지만은 결정적으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0시부터 10시 반부터 빠졌으니까 이건 와하, 이건 중국 지표 나올 때죠. 그럼 중국 지표에 우리는 반응했다 보는 겁니다. 금리에 반응했다기보다는 중국 지표에 반응한 거죠. 그럼 중국 지표는 도대체 뭐가 안 좋게 나왔길래 요거를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지표가 나쁘면 부양책 펼칠 건데 근데 나빠도 너무 나쁘게 나왔어요. 맨 위에가 산업 생산입니다. 자, 근데 한 전달에 5% 성장을 해서 조금 이번엔 나쁠 거다. 뭐 코로나 봉쇄도 있고 많죠. 예. 많았는데 3.6% 나올 걸 생각했는데 2%가 나왔고 또 중국도 이제 내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위안화 강세 내수, 감면 완화 이렇게 봤으면 소매 판매 이런 것 자체가 내수거든요. 11월 달은 잠깐 그 광군절 때문에 좋았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봤더니 0.5% 정도, 그러니까 0.5% 정도가 전달이었는데 안 나쁘니까 한 3.7% 감소하실 거 아닌가 싶었는데 왜인걸 뚜껑을 열어봤더니 마이너스 5.9가 나온 겁니다. 중국 경제 50%가 소비예요. 미국은 70%고. 그러니까 이거 참 큰일 난 거죠.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고정자산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있는 제조업 관련 투자인데 요거는 이제 이것도 약간 감소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중국 지표 나쁘면 부양책 관련해가지고 올린다며요. 그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왜 이번엔 말이 다릅니까? 그거는 왜 다르냐면 중국이 어쨌든 간에 감염 완화라는 이슈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봉쇄 완화. 그리고 또 하나가 위안화 강세를 계속 등에 업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 재료에 대해서도 식사한 거야.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다시 뭐 알고 봤더니 감염은 완화했는데 확진자 수라든지 이런 거는 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시장에서 오히려 이제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죠. 우리가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대원제약, 뭐 해열제, 감기약이 모자란다. 그렇죠. 근데 대원제약만 움직인 게 아니라 한 열댓 개 되는 나도 그런 거 비슷한 애들은 다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한국이 첫 번째는 한미 약품이 먼저 움직이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 제약수 쪽으로 막 몰렸던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말 나온 김에 옥석 가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제약사들이 있을 거예요. 뭐 환인제약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환인제약, 뭐 진양제약도 있을 수가 있고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제 기준으로 봐서 한 세 개 정도 종목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회사도 괜찮고, 네, 여러분 나름 좀 근처에 있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봤어요. 나름 근처에 있는 뭐 해열제 관련한다면. 뭐 실적도 좀 괜찮은 나 세 개 정도가 보이네. 하나가 말씀드린 대원콜 대원제약이고 또 하나가 아, 동아약품이고 또 하나가 동구 바이오제약. 제가 일단 요 정도 종목들은 조금 그래도 나름 나머지도 뭐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라 시가총액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조금 괜찮아 보였어요. 대표적인 게 대원제약이 나름의 이제 대장의 성격을 갖고 있고 주가는 약간 이 친구는 조금 쉴 것 같아요. 쉬지만은 이제 중국 이슈가 좀 진행되니까 나중에 쉬었다가 또 이런 식으로 눌리는 거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났던 시세는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고 아까 동화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한 시가총액이 한 2,800 정도 되니까 뭐 변동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아까 봤던 조그만 게 1,000억짜리 미만은 너무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동구바이오제약. 예, 요거는 한 6천 원짜리인데 요거는 뭐냐면 다 회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뭐 시향이라고 시향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중국 이야기인데 중국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이슈가 많습니다만 코로나가 어쩌고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재료가 하나 있는 게 중앙경제공작회의입니다. 원래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속보가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안 열린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지금 다시 보니까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직접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있기 때문에 또 없어진 재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앞으로 뭐 여기서 시장은 죽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가 이제 금리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자료는 뭐냐면 어쨌든 미국이 금리 올렸습니다. 이제 내년도 2월 1일까지는 이제 금리 발표가 없는데 이건 첫 번째 금리 결정인데 지금 보게 되면 컨센서스가 70% 이상이 2월 달에는 55, 25 올리는 걸로 갔죠. 쉽게 말해서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올리다가 이제는 50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거꾸로 내리는 것도 가장 빠를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그렇게 급하게 빠졌던 겁니다. 이 결은 바뀐 게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당분간은 일단은 금리 이슈 뭐 예를 들어서 12월 달 CPI가 발표될 내년 1월 초중순까지는 그 부분은 조금 수면 아래로 가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그래서 컨텐츠가 뭔데? 근데 컨텐츠는 사실 최근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작사들은 조금 쉬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많이 오른 종목들 많이 올랐어요. 지금도 잘 갈걸요 아마. 사마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어요. 테넨트도 많이 올랐고 뭐 약간 웹툰 쪽은 조금은 오버슈팅 느낌이 좀 나긴 나는데 이 기업은 좀 지금 말씀드린 이 기업은 추천주 아닙니다. 무슨 유튜브 마감 시장에서 추천주를 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요즘에 요런 쪽이 조금 더 우리 5천 명 넘었어요. 어제 보러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금씩 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는데 피규어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사람이 있는데 이 미국에 있는 뭐 원더우먼, 원더우먼, 슈퍼맨 이런 거 헐리우드 캐릭터 만드는 브리츠웨이 브랜드라는 게 하나 갖고 있고 예, 비쌉니다 이거. 그리고 해열제가 왜 들어왔냐? 예. 그리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드는 애니캐릭텐 사업도 하나 갖고 있는 사업이고 로봇 관련해서 피규어도 만듭니다. 오프로 스튜디오라는 브랜드에서 그런 크게 세 가지 축을 갖고 있고 자잘하게 게임 피규어도 만듭니다. 어떤 거 리니지 게임, 쿠키 있는 게임. 그리고 자기 자체 라이센스 IP 말고 남의 거 말고 창작 IP도 갖고 있어요. 헌터스. 근데 이 회사가 피규어만 만드는 회사냐? 아니야. 올해 3월 달에 드라마 제작사 콘텐츠 피버를 인수했습니다. 콘텐츠 피버를 인수했는데 여기서 이제 회사 이름도 블리츠웨이 스튜디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콘텐츠 관련주죠. 맞습니다. 글자는 좀 작지만 이 회사는 블리츠웨이라는 회사입니다. 스펙으로 상장을 했어요. 참 많이 빠졌어요. 스펙으로 상장하면 초반에 얘들이 엄청 엑시스를 합니다. 배용준도 투자했던 바로 그 회사죠. 엄청 엑시스래. 그 뭐냐 스펙으로 상장한 엑시 나오고 나 주가 한참 밀려 있었는데 지금 약간 시가총액은 작아요. 작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사 조금씩 나도 컨텐츠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거래량 리스크를 조금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갖고 있는 기업인데 어쨌든 한번 시장에 내가 피규어만 만든 회사가 아니고 나도 3월 달에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했다는 거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혹시 보시던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봤고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영상이 추천자 아니고 관심자 아니에요. 제가 마감 시황만 찍을기가 시황만 할게요 뭐 해서 중간중간 한 종목 정도씩 섹터직 정리하는 그 컨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천 명 돌파 상당히 감사하고 저도 조금 더 책임을 갖고 다음 10,000명 돌파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